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강좌인 ACC 인문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작가 송재영입니다. 네, 여러분 안목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이나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안목지는 우리가 흔히 장인 또는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이 안목지에 속한다고 합니다. 안목지를 단순 명료하게 표현한 것을 형식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목지와 형식지는 오로지 인간이 시간을 견디며 빚은 경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또 인문학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문 강좌를 함께 하시며 자신만의 특별함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올해 인문 강좌는 전당의 핵심 테마인 도시문화와 문화예술계의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올해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강좌의 수어 통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전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좌의 주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새 도시로 읽는 미국사인데요. 미국하면 분단 이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와 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죠.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다각도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눈은 과거를 보고 뇌는 현재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 미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를 현명하게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미국 외교의 흐름과 전통을 추적하고 미국의 정체성과 문화 전반을 이루는 역사적 뿌리를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대중화하는 데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신 분입니다. 미국인에게 미국사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로도 유명하신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봉준입니다. 사실 제가 강연을 많이 하지만 고향에서 강의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벌거벗은 세계사 방송 힘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벌거벗은 회사 지금 총 15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다 출연자인데 가장 많이 알아보는 데가 서울. 그래서 용산역 가면은 조금 제가 숨어 있을 정도로 이게 많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의외로 광주는 잘 알아보지 못하대요. 근데 제가 이 문화전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오면은 제가 이 책으로 굉장히 자주 오는 편인데 굉장히 많이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게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당에서 이게 강연을 하게 돼서 꼭 홈그라운드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생활 공간은 담양에 있습니다. 담양에서는 저를 진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인문 강좌 그러는데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인문 강좌 그러면은 참 미국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은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인문 그러면 조금 좀 비난해야 되고 옛날 얘기를 해야 되고 고전 아까 보니까 뭐 쇼펜하우어도 있고 뭐 이게 뭐 예술 뭐 신화 이런 얘기가 인문 강좌의 그동안의 주 테마인데 이게 미국 얘기를 그것도 미국의 도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당에서 저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오프닝 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번 제가 요즘 잘 나가는 챗 GPT를 꺼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문 강좌가 문화 척도에 어떻게 바로메트가 되는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죠. 예. 시간이 75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 결국 나중에 이제 문화전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컬처, 문화. 그래서 문화가 뭔가 그래서 챗 GPT의 문화 버전을 찾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번이 뭔 줄 아세요? 신념과 가치래요. 공동체 혹은 조직 내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가이드하는 신념과 가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시 얘기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게 오늘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 오늘 우리 이제 송 작가님이 역시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 저를 소개하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이 다 삼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조사한 챗 GPT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하나, 컬처가, 다는 우리가 문화가 뭔가에 공동체 내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가이드하는 신념과 가치. 다른 것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에 2022년에 30개 도시로 읽는 미국사가 출판이 되었고, 그걸 토대로 EBS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개 도시를 선정해서 12강좌를 해달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나머지 18개 도시는 어쩌란 얘기냐. 제가 정말 피땀 흘려서 책을 썼는데, 그 18개 도시는 교수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만 선택하세요. 그래서 12개를 선택을 해서 EBS에서 녹화를 했고, 최근까지 계속 재방송에 나오대요.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공식 명칭은 김봉준 교수의 미국 도시기행이란 주제로 EBS 클래스 2에서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이나 이게 EBS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다 읽었는데, 다 봤는데, 이게 뭐 똑같은 얘기하면 어쩌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의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 제가 3개를 선택했는데 3개는 뭐 다 보셨겠지만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 그리고 미국 문명의 흐름을 염두에 둬서 3개를 선정을 했는데, 책에서 할 수 없는, 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원래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75분, 반응이 좋네요. 제가 새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집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제발 새끼를 빠지지 마라.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벌거벗은 세계에서 하면은 그 연예인들 앞에 3명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출연진 2명, 5명 앉아있잖아요. 조명이 켜지고 이게 레디고 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어떨 때는 무아지경 속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지쳐가는 사람들은 김 교수는 정말 본인이 도취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이란 게. 그런데 그 5명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지만은 꼭 500명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역시 연예인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짜서 리액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리액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새끼로 빠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좋아서 제가 잠시 오늘 강의 75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원고를 줬기 때문에 원고에 충실하겠지만은 없는 얘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경험들이 추가가 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 읽었는데 뭐 방송 봤는데 뭐 재미없겠다 그러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욕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유명한 맨하탄이죠. 뉴욕 가신 분들 많죠. 아까 전단장님도 뉴욕도 갔다 오시고 또 시카고도 갔다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은 이게 앞에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도 있고, 그 일종의 자치구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브루클린 다리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브루클린,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퀸시, 도널드 트럼프의 고향이죠. 저 위쪽으로는 브롱스가 있습니다. 대체로 근데 우리가 뉴욕시 그러면은 이 앞에 보이는 거대한 맨하탄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뉴욕시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섬들이 합쳐진 도시다.
자, 뭐 알다시피 뉴욕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금융의 도시이자 세계 금융의 도시입니다. 세계 웬만한 나라의 은행 지점은 본점은 다 뉴욕에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월가 증권 거래소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뉴욕에 이게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뉴욕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뉴욕 또 맨하탄 그러면은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민의 나라잖아요.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에 찾아오게 되고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이민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국에 오게 되는데 가장 많이 온 데가 어디겠어요?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 하면은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사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뉴욕에서 매일 쓰는 언어가 무려 800개가 넘는데요. 저는 그 상상이 안 가요. 그중에 우리 한글도 우리 한국어도 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뉴욕 맨하탄 그러면은 거의 뭐 인종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게 뉴욕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보다 더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맨하탄입니다. 뉴욕입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축구 이탈리아의 나폴리보다 더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뉴욕시예요. 1898년에 미국이 이제 미서 전쟁을 하게 되죠.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쿠바, 푸에르토리코, 태평양에서는 필리핀, 고암을 미국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물러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영토를 차지하는데 쿠바는 1, 2년 뒤에 다시 독립을 허용을 하고 필리핀은 1946년까지 미국이 식민지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와 고암은 지금까지 미국의 영토죠. 그래서 맨하탄에는 이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산후암에 사는 푸에르토리코인보다 더 많은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맨하탄을 중심으로 뉴욕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종시장 세계적인 도시가 뉴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뉴욕의 학회나 뭐 여행이나 뉴욕을 가면은 사실 다른 건물 그 유명한 트럼프 플라자도 어떻게 안에 안 들어가봤어요. 이미 테러로 흩어졌던 쌍둥이 빌딩도 옆만 지나갔지 안 들어갑니다. 별로 저는 건물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월가 건너편에서 신호가 바뀌었지만 건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월가에 왔다 갔다 하는가. 브로드웨이에서 어떤 사람이 센트럴 파크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는가. 이게 사람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뉴욕 하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계에서 내가 여기 지방 출신이고 여기 살고 있다는 데야 자부심이 가장 큰 곳이 뉴욕이에요. 뉴요커 들어봤죠? 네, 뉴욕 출신이야. 나 지금 뉴욕 살고 있어. 이게 뉴요커들입니다. 물론 이제 파리에 사는 사람도 제가 파리 가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파리, 뭐죠? 파리지앵. 그 사람들도 이게 자부심이 만만치 않고, 미국의 이제 LA 같은 데도 엔젤리노스, 그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사람이란 얘기예요. 또 시카고이안, 또 보스토니안. 그런데요, 뉴욕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워요. 뉴요커들이 뉴요커인 것에 대한 자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19금 아닙니다. 2008년에 시작을 해서 무려 시즌 6년 동안 초대박을 쳤던 유명한 시트콤 드라마죠. 저도 아마 에피소드 하나를 빼지 않고 다 봤던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4명의 뉴요커들, 섹스 앤 더 시티, 더 시티는 뉴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요커 여성, 이 4명의 여성들이 뉴요커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다 보면은 이 뉴요커들의 사랑과 우정, 가치관, 계급, 동성연애, 마약,
또 유대인 문제, 아주 모든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미국의 문제들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사실 이름도 지금 기억 다 할 것 같아요. 왼쪽이 누구죠? 아시는 분 많죠? 샬롯, 케이리,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제일 밝히는 이 사만다 왕언이죠. 사만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사만다에게는 남자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공화당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 리퍼블리칸 파티냐 아니면 데모크라틱 파티냐. 그럼 사만다가 그때 유명한, 나는 그 파티는 관심이 없고 그냥 파티를 좋아한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보다는 나는 자유분방한 뉴요커 여자다. 그래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밝히는 여자의 왕언으로 사만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인 미란다. 이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초대박을 쳐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뉴욕 사람들이 왜 뉴요커인가? 뉴요커의 이미지가, 이게 가치가 뭔가를 이 드라마에서 사실 거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100%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 섹스 앤드 시티에서 4명의 여성들이, 뉴요커 여성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그 뉴요커들의 그 애티튜드, 그 태도라든지 가치가 뭘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당함입니다. 뉴요커들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합니다. 키워드가 리버티예요.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뉴요커들이 왜 자기들이 뉴욕 출신이다, 뉴욕에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의 핵심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 미국 얘기를, 역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오른쪽에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모태가 돼서 이제 미국 합중국이 시작됐죠. 우리는 보통 미국 쉽게 생각하는데 공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미 연방 합중국이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13개의 서로 다른 유럽의 민족들과 국가들이 어떤 이유로 연방을 맺어서 이게 1789년에 미 헌법이 통과돼서 지금의 이제 미 합중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미국 유럽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30년 전제, 독일의 어떤 마을은 자고 나면 반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종교 전쟁으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유럽의 사실 종교가 깨지죠. 사실 그 당시까지는 유럽은 종교가 거의 에브리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종교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영국도 그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카톨릭으로서 벗어나면서 영국의 국교,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순수 개신교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퓨리탄들, 청교도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13개 식민지는 우리가 그 스테이트를 주로 번역하지만 사실 13개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들이 알아서 살다가 그냥 영국과의 마찰 끝에 이제 독립을 하고 연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대체로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옵니다. 저 북동쪽에 있는 지금의 보스턴을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 지역은 주로 청교도들, 그 다음에 그 하루 밑에 제일 큰 펜실베니아주는 퀘이크 교도. 퀘이크 교도는 개신교 중에서 약간 이단시 취급했던 급진 개신교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남부 쪽은 주로 장로교, 버지니아는 성공의 교도들이 처음에는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교도들이 정착을 합니다. 뭐 역사를 아신 분은 알겠지만 스코틀랜드와 이게 잉글랜드 사이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13개 식민지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찬스, 두 번의 기회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 건너왔다가 결국은 이제 연방으로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특이한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포인트를 제가 기계치라 잘못 누르면 또 꺼져버릴까. 예. 뉴욕은 뉴욕은 사실 이 종교보다는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착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버지니아의 식민지와 위쪽에 청교도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기원이 된 청교도들이 정착할 그 시점에 뉴욕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 주로 상인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과의 통상, 무역, 그다음에 서인도 제도와의 무역 등등으로 이게 통상을 위해서 정착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착을 했죠. 그때부터 뉴욕은 금융, 통상, 무역 이게 뉴욕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영국이 발로 차버리죠. 전쟁에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뉴욕은 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된 네덜란드와 전쟁에서 도와주었던 요크경을 기리기 위해서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요크로 지금의 명칭으로 이제 바뀝니다. 제가 왜 이 뉴욕의 독특한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상당 부분 종교적인 드림이지만은 조금 이제 식민지가 안정이 되면서 거의 경제적인 야망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왔고 그 중에 핵심이 뉴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 미국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종교적인 자유는 아니잖아요. 미국에 와서 기회가 많은 미국에 와서 내가 경제적으로 한탕 성공을 해서 나중에 금이 환영하겠다. 이게 대부분의 아일랜드 사람, 이태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뉴욕에 건너오게 된 것이죠. 미국 지도를 보면은 여기까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대단하죠. 이 초기에 13개의 대서양 연안의 이 13개의 주가 식민지가 연합을 해서 미합중국을 시작하고 1세기 만에 이 거대한 북아메리카가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서부팽창과 인디안의 눈물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1959년 49번째로 알래스카가 미국의 영토로 병합이 되고 같은 해 50번째로 하와이가 미국의 영토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이 국기는 오른쪽은 흰색, 빨간색의 13개 주는 모태가 되는 13개 식민지를 얘기하는 거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모퉁이의 박스 안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3개로 시작했던 별들이 지금 몇 개입니까? 50개입니다. 아까 얘기한 49번째 알래스카, 50번째 이제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합병이 되면서 미합중국은 이제 50개의 주로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기가 변화되었던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이게 별이 빛난다고 해서 스타 스팽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족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세계 역사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인지 미국을 사랑하는 신이 있는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사를 이게 전공하지만 정말 미국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1세기도 안 돼서 이렇게 큰 땅을 이게 차지하다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징기스칸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복을 했지 정착을 못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복엔 정착을 합니다. 지금 50개 주가 탄탄하게 미국 합중국 내에 지금 이게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역사에서 연방이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연방의 아픔이에요.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빅 혁명으로 소련 연방이 결성되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연방 해체에 대한 아픔, 후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동안에 큰 형님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챙겼는데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불만이에요. 제가 최근에 냈던 30개 최근 어른을 위한 그 최소한의 전쟁사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민족적인 감정이 해결이 안 될 때 전쟁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소련 연방 때 너희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치욕적인 독립도 시켜주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그 민족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never again, 다시는 우리가 러시아 품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잘 아시는 발칸반도 보스니아 전쟁 199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얘기해요. 우리가 발칸반도 그러면은 옛날에 꽃보다 할매 뭐 이런 TV 프로그램 때문에 얼마나 또 예쁩니까?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 정말 예쁜 도시들이 많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민족과 종교와 이것 때문에 서로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91년도에 샌디에고에서 이제 미국사 교수가 됐는데 91년도에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발칸반도 뭐 이 소련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학생들이 건너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서로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그래서 보스니아 전쟁도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요즘은 조용하지만은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은. 왜? 그 내면에는 민족, 종교, 지역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편 벌거벗은 링컨 편의 마지막 멘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역사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 인간은요. 피부색이 다르든 종교가 다르든 이데올로기 다르든 어떤 때는 지역이 다르든 한 번 이게 나눠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총과 칼을 들어요.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참 미국이란 나라가 뭐 지금 뭐 흑백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연방으로서 이 정도 성공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뉴욕하면 스태츄 오브 리버티죠. 자유의 여신.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 독립기념 100주년을 맞아 1886년 미국에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왜 줬느냐? 미국 독립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미국 독립을 하도록 지지했던 제1동맹국이 프랑스입니다. 두 나라 동시에 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기념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미국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요. 자유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횃불이나 뭐 7개의 스파이크나 다 이게 모든 것들이 자유와 연결돼요. 리버티.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뭔지 아시죠?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1776년 미국이 모국 영국에게 독립을 선포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선포했는데 그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리버티예요. 그래서 삶, 라이프, 그리고 리버티, 자유. 세 번째가 행복의 추구, pursuit of happiness. 그런데 삶과 행복의 추구는 그냥 운을 맞추기 위해서 띄우는 거고 핵심은 두 번째 리버티예요. 그래서 삶도 자유가 보장이 안 된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 그래서 미국은 독립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리버티고 미국 헌법을 압축해서 한 개념, 한 단어로 한다면 리버티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트럼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야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언론 이런 이 결사의 자유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첫 기자회견 기억하시죠? CNN 기자하고 일개 대통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발언권 좀 주시오. 너는 안 되는 가짜뉴스잖아. 대통령은 띵깡 부리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이게 마이크 안 넘기려고 그래서 둘이 막 싸웁니다. 저는 그것 보고 미국 웃긴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언론의 자유예요. 절대 미국은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유의 여신상이 왜 뉴욕 맨하탄 앞에 세워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미국이 수많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사실 1번지가 뉴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땅에 간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미국 사람들, 뉴요커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맨하탄 앞에다가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또 마피아 편도 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뉴욕이나 미국에 몰려오는 거예요. 대체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에 건너옵니다. 1840년대에는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으로 백만 명 이상이 이제 아일랜드를 떠나고 미국으로 와요. 제 1번지가 뉴욕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부 유럽,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마어마한 이 동부 남동부 유럽인들이 이제 미국에 몰려오는데 그때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뉴욕의 관광 1번지가 Five Points예요. 아주 쉽게 하면 오거리입니다. 5개 도시가 이 거리가 만나는 오거리인데 이 지금 사파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불결하고 오합지졸이고 맨날 폭력 사태 일어나고 그래서 마피아들이 기성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시칠리아, 이태리의 시칠리아 마피아를 중심으로 이제 아일랜드 마피아들 그리고 유대인 마피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마피아들이 판을 쳤던 그 오거리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파보다는 훨씬 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이 아래쪽 보면 잘 차려있는 신사 숙녀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이에요. 하도 이게 인종시장이고 어수선하고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어수선한 뉴욕의 오거리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오고 뉴욕에 오면은 이게 관광 이게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잘 차려입은 신사 숙녀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유태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때 또 19세기 후반에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이 대부분 그때 유태인들은 뉴욕으로 몰립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조상들은 그때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 그러면은 금융가, 로스차일드, 지금의 세계 금융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일찍 왔던 독일계 유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개 금융이나 중소 상인으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19세기 후반에 뉴욕에 건너왔던 지금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선조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동부 유럽인들,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또 폴란드에서 많이 옵니다. 이태리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게 폴란드였죠. 폴란드인데 폴란드 인구의 2배 이상이 뉴욕에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턴 유럽에서 몰려왔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대개 유대인들이 정착한 정착촌에는 이게 베이글 샵을 엽니다. 자판대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글이라는 것은 유태인 음식이잖아요. 주로 이제 폴란드 유태인들이 베이글을 먹기 시작하다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되고 그 문화가 그대로 뉴욕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이글의 원조가 런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뉴욕이에요. 뉴욕에 가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는 아주 갖가지 크림치즈 발라서 하는 갖가지 이제 베이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는 또 유대인하고 이상하게 관계가 이게 깊어요. 제 지도 교수가 뉴욕 출신 유대인입니다. 버클리 박사지만은 그리고 제가 샌디에고 시립대학의 교수로 공채로 들어간 이유도 그 대학의 미국사 교수가 노조위원장, 교수 노조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돼가지고 이제 강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새로 교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채 공고가 나왔고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갔는데 교수 그 축하 파티 끝나고 나서
근데 유대인들이요, 노골적으로 유대인 자랑하거나 칭찬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제가 교수가 됐잖아요. 제 축하 파티 끝나고 저를 부르더니 귓속말로 너무 자기는 행보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자기 후임이 돼서 좋대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가장 유대인하고 닮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네.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거짓말한 사람. 이 양반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이게 암 투병하다 결국 나중에 죽었는데 미 상하 캘리포니아 주 상하의 그 주의회에서 하루를 휴정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미 연방 상원에서 1분 동안 묵도를 할 정도로 미국의 반전 데모, 미국의 그 계급 투쟁을 했던 행동하는 지식인 캘리포니아에서 넘버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제가 그 대학에서 가장 친했던 또 교수가 영문과 교수인데 유대인이에요. 그 양반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나하고 얘기하면 유대인 냄새가 난대요. 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제자들 중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애가 또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똑똑할까?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이 그렇다. 종교 때문이다. 교육 여러 가지 얘기를 드는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제가 아는 많은 유대인들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물리, 화학, 경제, 법학, 의학, 또 음악, 예술 모든 부분이 사실 유대인들이 체육 빼놓고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체육도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아요. 요거도 먹으니까. 그걸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 잘하고 체육까지 잘해버려요. 근데 대단하죠. 세계 인구의 0.2%, 미국 인구의 2%인데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이에요. 적어도 노벨상의 5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고 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중에 노벨상을 받은 미국 사람 중에 36%가 유대인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판단해 왜 유대인들이 똑똑한가? 제가 볼 때는 질문을 잘해요. 이 사람들은 모르면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옛날 지도교수,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유대인 교수, 그 다음에 그 정신대 친구였던 영문과 교수, 또 지금 만나고 있던 유대인 그 제자 만나면은 너무 질문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굉장히 초보적인, 아까 제가 문화 찾아봤다 했잖아요. 어쩌면 그 유대인 제자 때문에 내가 가스라이팅 된지 몰라요. 다 아는 문화가 뭐지?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걔가 그래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 영어로 하는 수업인데 수업이 좀 탄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얘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라스 성이 마지막에 I로 끝나면 보통 이탈리아계 유대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이 보니까 유대인이 있더라고. 공동적으로 유대인들이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할아버지 무릎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유대인들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이 그 똑똑한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에서 왜 유대인이 유독 뉴욕에 미국에 와서 성공했을까? 자, 유대인이 금융으로서는 유럽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물리, 화학, 그리고 법률, 의학, 모든 분야에서 또 문학, 사실 우리 역사 분야도 조금 유명한 사람을 추적하면 거의 유대계예요. 우리 지도교수도 그러고.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왜 미국에 온, 특히 뉴욕에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을 할까? 뭘 것 같아요? 리버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네, 종교 이게 편견이 심하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대표적인 심볼이 뉴욕입니다. 뉴욕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2세도 그렇지만은 유대인은 세상에 1.5세대 안에 뉴욕의 음악계, 미술계,
뭐 금융계, 법률계 모든 걸 장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좀 어두운 얘기지만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까 본 브루클린 다리 건너편에 있는 흑인 슬럼가를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브랑스, 또 퀸스, 특히 이 브루클린 이쪽 보면은 이게 도대체 미국이 맞나, 뉴욕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빈민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미국이 해결해야 될 흑백 문제, 대도시 문제, 마약 문제. 뉴욕의 통계를 보니까 뉴욕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뉴욕의 연방 교도소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마약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오피오이드, 합성, 이게 마약이죠. 지금 미국은 이게 앞으로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준 이유는 시카고나 라스베가스 때 이 얘기를 또 안 할 것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애비뉴는 좀비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대도시들은 거의 흑백 문제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인들과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은 나가고 이제 흑인들이 혹은 소수민족들이 오면서 플러스 백인 마약 중독자들까지 도심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도시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약간 연방으로서 또 미국이 하나의 그 연합 연방국으로서 이게 앞으로 계속 성공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뉴욕의 빈민가처럼 이 빈민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뉴욕 하면 우리가 9.11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2001년 9월 9.11 6개월 후에 다시 미국을 갔습니다. 1년 동안 조지아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6개월 후에 이제 미국을 가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9월 11일이 되니까 그 다음 2002년 1주년 기념일을 미국이 어떻게 기념할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와 둘째 애가 중학교 1학년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픽업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9월 11일이 가까우니까. 근데 이런 유사한 큰 포스터가 떠 있더라고요. 위에는 상기하자, 기억하자 9.11. 근데요, 자세히 9.11을 미국이 어떻게 지금도 기억하냐면 아주 비슷해요. 요즘 사람들은 오사마 빈라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가해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재난에서 뉴욕식으로 기억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수천 명이 죽어간 잿더미 속에서요, 경찰관들이, 소방대원들이, 9.11, 우리 같으면 119 대원들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 남자아이는, 요즘 또 여자아이도 그런데요, 이게 커서 뭐가 될래? 1순위가 거의 보면 소방대원이고 9.11 대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많이 바꿔졌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뭐였어요? 대통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변호사, 판사. 거기에 나는 왜 교수가 들어간지 몰랐어요. 정말 교수가 이게 사실 영양가가 없는데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떻든 간에 우리 어린애들이 그걸 미래에 이게 그 희망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지금도 소방관들,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그래서 저는 이게 재앙을 기념하는 미국을 보면서 생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9.11 테러를 범했던 그 테러 분자가 누구지 하면 머리를 극적걸 거예요. 오사마 빈라덴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 먼지 속에서 뚫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이게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소방대원들, 119 대원들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뉴욕. 프라우드 뉴요커.
자부심이 많은 데가 뉴요커다. 뉴요커다. 근데 이게 모자를 보니까 우연히 일치가 뉴욕 양키 팬이더라고요. 그렇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뉴욕 양키. 근데 이게 양키란 말은 싹 좋은 말은 아니에요. 독립 전에 또 독립 직후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북동부 사람들을 보고 양키들, 못 배운 사람들, 매너 없는 사람들, 돈에 미친 놈들, 좀 싸구려, 쌍놈들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게 양키예요. 그래서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부 사람들, 비교적 유럽의 정사가 많이 남아있는 목가적이고 농업 중심이고 흑인 노예를 다루고 있고 그야말로 중세 봉건 시대에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있던 남부 사람들이 남북전쟁 때 뉴욕 코드를 중심으로 북부 사람들을 양키라고 그랬습니다. 저 돈밖에 모르는 놈들, 매너 없는 놈들. 쉽게 말해 쌍놈이란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뉴욕 양키스가 야구팀이 그냥 뉴욕 뭐 다른 이름도 좋을 텐데 왜 양키라고 지었을까? 상당히 미국의 문명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야구 좋아하시겠지만 기아 쌍놈들. 그럼 여러분들 기아 무식한 놈들. 근데 사실 양키란 얘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쌍놈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뉴요커들은 so what?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래 내 돈밖에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근본 성실하고 정의롭다. 이게 뉴요커들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뉴욕 양키스 팬들이 이걸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양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을 통칭해서 양키, 그래서 양키 고홈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양키라는 것은 주로 뉴욕 코드를 중심으로 돈밖에 모르는 매너 없는 교육 수준이 낮은 말할 때 철자도 틀리는 고상한 영국의 억양도 없는 혹은 이게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의 억양이 없는 좀 이게 좀 거시기 머시기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뉴욕인데 뉴요커들은 so what? 내가 양심껏 근면성실하게 내가 돈을 벌고 내 가족을 건사하면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뉴요커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단어를 썼는데 뉴욕을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뉴욕입니다. 뉴욕을 정리하면서 왜 다른 남부의 찰스톤이나 사바나나 나중에 이게 아틀란타나 남부 도시들은 양반의 도시고 이게 참 그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많은데 왜 썩은 물이 고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만은 트럼프는 뉴욕 퀸시 출신입니다. 근데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 대부분 남부예요. 왜 그럴까요? 남부의 극보수 기독교도들. 그래서 또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는데 트럼프의 슬로건이 2016년도로 지금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메가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미국은 뉴욕의 미국이 아니에요. 뉴요커들이 추구하는 그 미국인이 아닙니다. 백인, 앵글로색슨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미국을 다시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 미국이 이민자들 때문에 멕시코 불법 이민, 이슬람 이민들, 여러 또 흑인 문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만들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 속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19세기에 아일랜드 이민들이 오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또 이태리 사람들이 오니까 마피아 때문에 못 살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항상 미국은 어려울 때마다 이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반복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뉴요커 중심의 진보와 그리고 남부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이러니하게 트럼프가 뉴욕 출신이다. 부동산 땅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찰스톤이나 리치몬드나 윌리엄스버드나 그리고 밑에 있는 사바나나 이런 이 남부에 비해서 왜 뉴욕은 이렇게 자유분방할까? 왜 다양성을 존중할까? 왜 이게
그들만의 리버티를 자기들의 가치로 삼을까? 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노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교, 민족, 피부색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부대끼고 싸우면서 자유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다문화주의가 이래서 중요한걸 깨달은 거예요. 남부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노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전남대학교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했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전남대학교에서 이게 언어 연수, 뭐 교환학생, 호주 뭐 이게 뭐 워킹할 이게 그 한 반 정도를 지원했는데도 미달 사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쟁대학인 경북대, 부산대를 몇 번 제가 이게 벤치마크를 갔습니다. 경북대 경우는 거의 3대 1이에요. 돈 한 푼 안 대줍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3대 1이에요. 우리는 돈 50% 대준데도 우리 학생들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전남대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1대1 면접했는데 공통된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교수님 저 영어 그렇게 못해요. 면접에서 떨어져요. 면접이나 하고 그러지. 창피해요. 친구들 다 아는데 떨어지면 창피해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꼭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게 대학교 졸업할 때 4학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실패의 연속이어야 돼요. 쪽팔려야 돼요. 그거 무서워하면 절대 성숙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 했던 것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적어왔던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가끔 하는 거예요. 전 멀리 가야 되는데 이게 구겨져야지 멀리 갑니다. 근데 우리 특히 이쪽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쪽팔려 하는 걸 싫어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구겨져라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유대인들이 왜 똑똑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이게요, 나이가 든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교수가 나에게 원초적인, 정말 초보적인 질문할 때 쪽팔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 따지잖아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속의 광주, 또 세계 속의 문화 수호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문화전당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문화가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치, 신념, 그걸 만들어가는 그 문화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뉴요커처럼 광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 못하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광주 목포구면 식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벌교 출신인데 벌교 그러면 주먹. 그래서 내가 벌교 출신이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순하게 생기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사실 오늘 우리 소개하시는 송 작가님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고 미국을 보면서 세계를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특별한가, 또 어느 부분 우리가 아직은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숨어 살게 되면은 우리가 최고다 한들 숨어 살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남부의 아픔이 이것입니다. 계속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한 줄 아세요? 똑같아. 노예가 해방이 되면은 쪽팔리게 노예들, 옛날에 노예였던 흑인들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쪽팔리다고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이 흑인 남부 인구의 10%도 안 됐는데 그들이 모든 사회, 문화, 경제를 장악합니다. 나머지 90% 백인들은 뭐예요? 산속에 숨어 삽니다. 왜? 노예들하고 경쟁하면 쪽팔리니까. 조금 감정이 격해졌네요. 빠른 속도로 시카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763년 이제 당시 미국의 이제 당시 북아메리카의 지도인데, 이제 빨간색은 이제 13개 식민지, 1763년에
7년간의 전쟁 속에서 드디어 영국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왼쪽에 녹색은 이제 프랑스가 루이지아나 땅은 프랑스가 스페인에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미시시피 중간에 있는 미시시피 강의 오른쪽은 이제 드디어 세계적인 북아메리카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다가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이겼다는 얘기는 영국을 도왔던 아메리카 식민지들, 지금 미국 식민지들이 이제 함께 승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식민지들이 삐져가지고 결국 영국에게 총칼을 들고 독립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독립전쟁으로 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저 밑에 보면은 뉴올린스가 있죠. 걸프 오브 멕시코만 위에.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영국이 이게 1763년 프랑스와 인디안과의 전쟁에서 프랑스로부터 빼앗은 땅을 이제 미국에게 인계를 하고 독립을 허용합니다. 이게 다 이제 미국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3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아래에 있는 뉴올리언스의 미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올리언스를 매입하려다가 복음이 들려와요.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한 루이지아나 영토, 노란색 영토를 다 팔 생각이 있다고 듣고 제퍼슨이 매입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운이 좋은 것인지. 그 당시에 지금 미시시피 강 주변 오른쪽만 해도 이게 사실 미국의 서부인데 누가 이게 루이지아나 영토까지 간다고 제퍼슨이 탄핵을 감수하고 땅을 사요. 탄핵을 당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거기 보면은 중간에 오데오가 있죠. 그래서 레이크 미시간이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리오 이쪽이고 왼쪽에 길게 낸 게 미시간호입니다. 미시간호 쪽에 가장 남쪽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 지금의 시카고예요. 이게 1820년 시카고의 모습인데 100명이 좀 넘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1833년의 기록을 보니까 200명이더라고요. 1833년 지금 시카고 인구가 200명이에요. 1893년 60년 뒤에 시카고에서 세계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100만 명이 넘어버려요. 이거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고작 100명, 200명에 있던 미시간호 아래에 있는 조그만 촌락이 1893년 세계 박람회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박람회. 왜 그러겠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59년, 죄송합니다. 1492년. 이거 박사들이 많군요. 제가 근데 사실 일부러 모른 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중들의 호응을 불러오기 위해서. 근데 금방 제가 깜빡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게 500주년, 400주년 기념인가요? 대시가 또 산수가 약해요. 400주년. 기념일을 놓고 이게 어디서 이게 미국이 주최하는 세계 박람회를 열까 해서 뉴욕하고 팽팽하게 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뉴욕이 선전될 줄 알았어요. 왜?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박빙의 자유로 시카고 손을 들어요. 시카고가 1893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때 에디슨이 등장해가지고 전 박람회 이 시설물을 전기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요. 야외 이 박람회 참석자들의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수천만 명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시카고 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지금의 시카고로 오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시카고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을까요? 남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제가 76회 링컨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1860년 에브람 링컨이 해서는 안 된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해요. 내가 대통령 되면 노예 해방하겠다. 근데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인들은 노예 얘기를, 해방 얘기를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왜? 남부는 노예를
노예제도가 있었고 북부는 노예제도가 없었잖아요. 노예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지역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노자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켄터키 출신의 일리노이 변호사 출신의 이 시골뜨기 링컨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노예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1860년은 완벽한 지역 선거에 의해서 친 링컨 빨간색, 반 링컨 파란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링컨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인단이라든지 그 이민이 많이 오는 북부가 인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링컨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남부는 약속한 듯이 그래 네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대통령이 되고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나씩 둘씩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그래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드디어 깨져요. 아까 연방 웬만하면 다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1860년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연방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 무려 60만 명이 죽어요. 그 당시 이게 총기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6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근대사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상자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이 서로 나눠지고 심지어 부자가 나눠집니다. 형제가 나눠집니다. 링컨의 두 처남도 남부군에서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쪼갠 이 남북 전쟁의 격동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북부 연방이 이기죠. 자, 이게 이제 시카고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남북 전쟁 기간에 시카고가 1848년인가 44년에 그 철도가 개통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서부의 끄트머리가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철도가 완성이 되고 또 그 이전에 이게 그 카나를 뭐죠? 운하가 1820년대 이리 운하를 중심으로 뉴욕의 허드슨 강에서 이리호 그리고 레이크 미시간까지 운하로 연결이 돼요. 거기에 마지막 종착지이자 서부의 끄트머리에 거의 수도격이 시카고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시카고가 훈련소 그리고 이게 군수 물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흥하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전쟁 이후에 시카고가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같아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굉장히 애정이 많은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 시카고 역이에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비프 스테이크를 먹게 된 거예요. 원래 비프 스테이크는 뉴욕 중심의 노동자들이 빨리 프로틴, 단백질을 섭취하고 직장에 가기 위해서 먹었던 그 비프 스테이크인데 이게 전쟁 기간에 뉴욕 병사들을 중심으로 전 북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맛있거든. 전쟁 이후에 너도 나도 비프 스테이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들이 주로 시카고로 이제 결집이 됩니다. 시카고가 남북 전쟁 이후에는 백정의 도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백정의 도시라 해서 웃었는데 미국 백정들의 그 총수의 3분의 1 정도들이 시카고에 몰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큰 땅입니까? 소 잡는 백정들의 3분의 1이 시카고에 있었다. 그러면 시카고가 얼마나 이게 미 패킹, 소를 잡아서 이게 도살해서 천국에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사업이었는가. 그래서 보통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산업화를 하면은 유명한 게 JP 모르간, 금융의 왕이죠. 그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 철강 왕입니다. 지금의 피츠버그. 그리고 존 D 록펠러, 우리가 록펠러라고 그러죠. 석유의 왕.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이 정도 알고 릴란스 스탠포드를 만들었던 철도왕, 지금의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었고 또 테네시의 밴더빌트, 이 사람도 테네시의 밴더빌트라는 유명한 사립대학을 만들었는데 근데 서부에서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구스타버스 스위프트. 이 패킹, 도살에서 패킹해서 대박을 친 사람이 대산업부호가 구스타버스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카고가 이게 소고기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농구팀이 뭡니까? 볼스. 황소가 있는 게 황소처럼 열심히 뛰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카고가 이게 소를 잡아서 대박을 친 도시이기 때문에 시카고 프로 농구팀이 시카고 볼스. 예. 이건 뭐 밑에 있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네브라스카 이쪽에 수많은 이 소들이 이때 이제 미국의 전설적인 이게 카우보이가 나옵니다. 예, 이 카우보이들이 나와가지고 소떼를 몰아서 이 보면은 캔사스에 있는 다치 시트나 그 다음에 에빌린, 캔사스 이런 쪽에서 주로 이게 소를 실어서 시카고로 보내는 거예요. 신시내티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카고로 갑니다. 자, 이때 1893년에 만국박람회를 기념해서 미국 역사학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이때 미국의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등장합니다. 프레드릭 잭슨 터너라는 역사학자가 만국박람회 기념 역사학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논문을 발표하는 게 그게 미국 역사에서 프론티어의 영향, 우리가 프론티어 티시스,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양반도 시카고 바로 우회에 있는 미로키 우회에 있는 위스콘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 미국의 문명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그러나 야망과 이 하나를 가지고 서부를 개척했던 그 당시 서부는 시카고나 위스콘신이나 인디애나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명을 개척했던 바로 이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지금의 미국의 문명을 다졌다. 이 폭탄선언을 해요. 왜 폭탄선언인 줄 아세요? 그 당시까지는 미국 역사학의 주류는 누가 잡았겠어요? 동부 사람들이 잡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코넬, 뭐 다트머스 이런 데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석권을 했고 그들은 대개 인집자제들이에요. 그래서 사립대를 갈 수 있었고 그들의 스승들이 대개 보스턴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스승들은 옥스포드라든지 캠블리지 영국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의 문명이 영국을 중심으로 잘 나가던 서부 유럽에서 미국의 동부에 이식이 돼서 보스턴, 뉴욕, 뭐 볼티모, 필라델피아 이런 데를 중심으로 미국의 문명이 미국화되어서 서서히 미국의 문명이 확산되었다고 하게 이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 프레드릭 잭슨 터너 이 촌뜨기가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닌 이 촌뜨기가 내가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문명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돈도 없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전혀 모르는 서부로 와서 그들의 운명을 개척했던 이들이 미국의 문명을 개척했다고 이 썰을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백인 중심의 이론이라고 나중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미국 문명사를 전체를 놓고 볼 때 혁명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의 시선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카고 출신이다, 위스콘신 출신이다, 솔직히 좀 그러잖아요. 자기가 소잡기 위해서 시카고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카고 가면 무조건 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결한 도리가 이제 불결한 도시가 뉴욕이 아니라 시카고예요. 분비물, 돼지, 소의 분비물. 이게 위생관념도 없을 때입니다. 누가 시카고 가서 백정이 되고자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못 배웠어. 그리고 이때는 정말 유럽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의 중서부 그 당시 서부로 온 거예요. 조금 의기소침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답이 역사학자가 나와도 네가 미국의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이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카고와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 쫄지 않아. 시카고 출신이거든. 오바마. 확실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걸 오바마라고 맞힌 사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오바마. 여러분 오바마 흑인이지만 저는 오바마 보면은 이 시카고 출신이에요. 당당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뉴욕에 있지만은 미국의 문명은 뉴욕을 중심으로 서부로 팽창한 문화예요.
뉴욕의 문화가 서부로 팽창해서 비슷한 문명이 정착한 게 시카고입니다. 남부는 정체된 거예요. 남부는 서부로 안 가. 왜? 서부 가면은 이미 해방된 흑인 노예들과 경쟁해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는 흑인이지만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바마 보면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난 졸지아나 시카고 출신이거든. 이게 오바마가 남긴 시카고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를 이제 정리하면서 second chance. 미국은 세계에서 제2의 기회가 가장 풍부한 나라가 시카고입니다. 아니 이제 미국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시카고가 최첨단 서부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미국은 나에게 제2의 찬스가 있다. 내가 보스턴에 왔더니 뉴욕에 왔더니 이미 땅값은 올랐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이게 직장 잡기도 힘드는데 그래도 시카고가 있다더라. 거기 좀 더럽게 살아도 되지만은 돈을 벌 수 있더라. 이게 새끼로 빠지는 건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미국의 앵커들이 사용하는 표준 언어가 시카고 언어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시카고 언어예요. 미국 앵커들 중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카고 출신입니다. 자, 시카고는 그때 독일계, 이태리계, 그리고 영국계, 나중에 디트로이트는 헝가리, 체코 이쪽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이게 다 언어가 처음에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영어가 아주 발음 묶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노출하고 부대끼고 서로 살면서 가장 미국의 표준적인 영어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T자가 약간 나오는 영국식 발음은 사라지고 이제 미국의 미국식 영어가 서서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를 이게 정리하면서 시카고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한가? 시카고가 왜 미국 문명의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미국의 문명 정체성의 핵심인가에 대해서는 시카고 사람들은 제2의 기회가 있습니다. 시카고가 만약에 진짜 싫다면은 미시간호의 겨울의 바람 살을 에입니다. 또 당시에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었대요. 소 분비물 냄새. 여름에는 장마철에는 미국도 장마철이 있잖아요. 이 장화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시카고입니다. 싫으면은 미시시피 강을 넘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또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이제 캘리포니아를 가고 유타를 가고 그러면서 미국이 서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사람들이 당당한 이유는 나에게는 갈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도시로 왔습니다. 서부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있고 그러지만은 라스베가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나마 미국 서부의 기질이 남아있는 서부의 문명이 남아있는 게 라스베가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라스베가스 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5분 내에 끝낼 텐데 이제 라스베가스 편을 재방송을 꼭 보시면은 미국 역사에 미국 문명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1848년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해서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 어마어마한 남서부 땅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차지하게 되죠. 근데 멕시코와의 전쟁 끄트머리 1848년 1월에 지금의 세크라멘토,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미국이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던 것을 금을 캐기 위해서 골드 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1849년 이 기념 우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아메리칸 풋볼 팀의 이름이 뭐예요? 49ers. 1849년에 몰려왔던 그 도시, 그래서 성공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49ers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스베가스 이 사막 한가운데 모하비 사막 있죠. 데스밸리가 있는 사막 한가운데 미국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전형적인 미국 서부 문화. 이건 좀 시간이 가도 얘기를 1분만 더 할게요. 이게 원래 보면은 총잡이들의 또 술과 도박과 매춘의 상징이 이게 서부인데, 또 달리 보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라스루트, 밑에서 올라오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실 서부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출구조사가 다 나온 뒤에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선거하러 가요. 시간차 때문에. 3시간, 4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일 끝나고 6시경에 투표하러 가면 이미 오후 3시경에 출구조사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누가 될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선거하러 가겠어요? 가요. 왜 간 줄 아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육감을 뽑아야 되고, 경찰청장을 뽑아야 되고, 그들의 판사를 뽑아야 되고, 그들의 상원원, 하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곳이 미국의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는 무법천지의 이런 뭐 주막들, 뭐 갱들, 보안관들, 혼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우왕좌왕 아까 노출 다툼 속에서 서서히 그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좋은 시장을 뽑아야 되겠다, 교육감을 뽑아야 되겠다, 시의원을 뽑아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뽑아야, 이게 이 오랜 전통 속에서 서부인들이 다져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라스베가스 시장 선거가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마지막 두 후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라스베가스 시장은 인디펜던트 파티가 뭐죠?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그래서 후보댐 잘 아시죠? 후보댐을 기준으로 이제 라스베가스 성공, 이제 이게 노동자들이 몰려오게 되고, 35년에 헬도라도 이 축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리고 벅시 시글이라는 유대인 마피아를 중심으로 이게 그 당시 1946년에 카지노 앤 호텔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가 유대인 마피아 돈으로 지금의 카지노 호텔이 이제 이게 털을 닫게 된 거예요. 1951년에는 이게 뭘 같아요? 원자폭탄 실험이 라스베가스 근교에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100km 정도. 근데 여러분 같으면 라스베가스 바로 우측에서 이게 원자폭탄 실험한다면 여러분들 시의원이나 라스베가스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켓 들고 난리했겠죠. 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 상품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버섯 구름을 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사람들 특징이 뭔지, 서부 사람의 특징이 돈이 되면 다 해요. 아까 후보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1931년도에 라스베가스가 주동이 돼서 네바다주에서 도박을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혼을 6주, 숙려기간을 6주로 단축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적어도 6년 동안, 6개월 정도는 이혼 숙려기가 있는데 6주로 단축을 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나 네바다 오면은 이혼하려면 6주만 버티면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좀 죄악의 도시 같기는 하지만은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뚜렷한 철학이 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왼쪽은 벅시 시글, 유명한 그 플라밍고 호텔을 만들었던 유대인 마피아, 그 다음에 호텔 카지노 사업을 한 단계 높였던 사람 하워드 휴즈,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지금의 미라지, 벨라지오, 윈 앤 더 앙코르, 지금의 사실 여러분 라스베가스 보는 그 화려한 호텔은 전부 스티브 윈이 만들었던 호텔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서부 역사가 그렇듯이 라스베가스는 주로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미국의 서부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대체로 주민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주동이 돼서 만든 도시다. 애석하게도 이게 두더지족들입니다. 하수구 속에서 지내는 무려 1,500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땡기면 뭐가 나오겠지 하고 계속 이게 하수구에 살면서 이상한 제2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두더지족들. 지금 미국은 이 라스베가스뿐만이 아니라 전 서부 그리고 미국 내에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1번 시애틀, 2번 샌프란시스코, 지금 샌디에고도 만만치 않아요. LA 물론. 근데 라스베가스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미국은 특히 서부에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은 인구 200만이 넘는 미국의 대형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고 성공한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보면은 Fabulous Sin City, 죄악의 도시, 매춘, 마약, 술, 이혼. 그래서 사실 죄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라스베가스 가면은 이런 사인이 굉장히 많아요. Sin City. 아까 뉴요커 양키 기억나죠? 그래. 우리가 죄악의 도시다. 어쩔래? 근데 살기 좋은 도시다. 지금 계속 인구 늘어나잖아. 마지막 멘트인데, 라스베가스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우리의 꿈이 그렇듯이. 라스베가스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제가 오늘 얘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시간이었어서 이게 정리하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서부는 무엇인가?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건강이든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이든 하여튼 나는 이것 때문에 나의 서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오늘이 바로 6.25 다음 날이래요. 6.25 다음 날인데 진짜 마지막 멘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세계 도시를 소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문화가 뭔가에서 신념과 가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1945년 이후 전 세계에서 120개 이상의 내전이 있었대요. 믿기지 않죠? 전 세계 1945년 이후 120개 이상의 내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경제, 문화, 민주주의를 다해서 세계 탑으로 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화 어마무시합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경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더디지만 우리 민주주의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이민 가겠다 그런 사람들 화가 나요. 그 사람들은 가시라고 하세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나마 이렇게 빨리 민주주의로 정착해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미국 도움 받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트남도 그랬잖아요. 120개가 넘는 내전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지원했던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문화, 경제로 세계 탑을 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상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대는 땅 따먹게 하는 미국의 서부처럼 서부의 서부로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고 지금은 공중을 지배하는 나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는 땅은 적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서부는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문화전당에 좀 마지막에 좀 두서가 없지만은 이것으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